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쌤TV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코로나 관련된 또 건강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그 미국에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4세 이하 아기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을 제외한 모든 원인 사망률을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과 사망자는 12,823명, 그리고 초과 사망률은 53.5%.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이후부터 통계입니다. 그래서 매주 약 153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부터는 사망률이 아주 급증하는 현상을 그 그래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망한 아기들은 거의 대부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고,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통계죠. 그리고 산모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부터 비슷하게 이렇게 초과 사망자, 초과 사망률이 별로 없다가 2021년부터 아주 폭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2025년까지 만든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2019년 이후, 2020년 이후에 있었냐, 그렇죠? 초과 사망자, 초과 사망률, 4세 이하 아기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결론은 코로나 백신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감염을 제외한 모든 원인 사망률을 분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코로나 백신이 결국 인구 감축용 생화학 무기. 네. 정말 이런 방송을 하는 저도 너무나도 씁쓸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다음 내용은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약간 밈같이 한번 만들어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아니 오죽 형편이 어려웠으면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또는 혹시 그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 동네 원래 안전한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 그 선생님 댁에 훔쳐갈 만한 물건이 있었겠죠. 혹시 그 알람 시스템이 너무 낙후되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점검해 보셨나요? 아, 다른 집은 멀쩡하니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그 도둑놈 선처해 주면 어떨까요? 자, 만약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건가요? 그죠? 진짜 그 3급 저질 코미디 수준도 안 되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서 도둑을 의학계 제약사, 그다음에 도둑질을 백신 접종, 그다음에 물건을 건강, 그다음에 경찰을 보건당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백신 맞으라고 그래갖고 맞았는데 부작용 심각하면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 정부, 뭐 제약사랑 의학계는 또 자기네들 주장을 계속 버텨야 되니까, 그렇죠? 계속 밀고 나가야 되니까, 아, 정말 이게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신에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 그러면서는요, 그 콩이 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자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주장. 예, 특히 요즘 다 아시겠지만 그 정의원 저속노화라는 뭐 신 개념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1급 스타가 됐죠. 그죠? 노년내과 의사로. 그래서 뭐 의사 병원도 그만두고 뭐 방송도 하고 또 본인의 이름을 딴 뭐 엄청난 그 건강 식품들 뭐 만들고 뭐 방송국에 DJ도 하고. 근데 요즘 그 사생활 논란으로 다 이제 내려놓고 하차하고 지금 뭐 그 여성 스토커로 또 신고했는데 또 맞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뭐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상황인데, 그 정의원 박사 덕분에 또 이 콩이 아주 인기를 끌면서, 그쵸, 무슨 렌틸 콩, 뭐 병아리 콩, 뭐 그 콩들이 뭐 엄청난 슈퍼푸드인 것처럼 또 뭐 알려졌는데, 한번 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콩으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고기의 3배를 먹어야 합니다. 3배. 그리고 고기에는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죠.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아미노산 흡수율,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 아미노산이 얼마나 잘 흡수되냐, 또 그걸 얼마나 몸에서 잘 쓰냐, 생체 이용률, 이 두 가지 면에서는 고기가 콩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그냥 과학적인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기에는 탄수화물이 전혀 없지만 콩에는 탄수화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콩이 굉장히 그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라고만 다들 알고 계신데 탄수화물도 만만치 않게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 100g에는 탄수화물이 25g 들어있고 단백질이 10g. 그러면은 이거는 단백질로 분류할 게 아니라 탄수화물 음식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콩에는 그 항영양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더 건강을 나쁘게 하는, 예를 들면 렉틴, 피티산, 옥살산, 탄닌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 이런 항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기에는 당연히 없죠. 그죠? 결론은 뭐냐? 예,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 공급원은 고기고 고기를 드시면 됩니다. 예. 자꾸 그 뭐 고기에 포화지방 많고 또 뭐 콜레스테롤 많고, 예, 그거 다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지만 그거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물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으면 뭐 비만도 되고 대사질환도 생기고 그러지만 탄수화물 적게 먹고, 특히 고탄수화물이죠. 밥, 빵면, 떡, 전, 설탕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렇죠? 씨앗 기름으로 만든 음식들, 이런 거 적게 먹거나 빼고 고기만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 질 좋은 고기, 뭐 고기 종류에 상관없습니다. 예. 물론 닭가슴살, 그러니까 지방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고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지방이 적당히 낀 그런 고기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뉴스는요. 그 미 질병통제센터 CDC 협력 기관에서 일하는 신티아 네시슨 박사가 최근에 그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 그 ACIP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뭐냐면 미국이 1991년부터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시행했는데 급성 B형 간염 발생률은 그 전부터 모든 연령층에서 이미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아니라 혈액 검사를 통한 산모 감염 항원 검진,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검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혈 전 간염 항원 검사, 그러니까 뭐 수술할 때 이렇게 수혈 받는 그런 경우에 이미 다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간염 문제가 있는지, 또 투석 시설 개선, 또 안전한 성관계 캠페인, 또 주사기 교환 사용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간염 발생률을 감소시킨 주 원인이다. 정말 그 간염 위험성이 그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0%인 그 갓난아기들한테 이런 독극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의료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언티픽 팩트들, 이런 것들이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요. 다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주류 의학계 보건당국에서 철저히 다 개무시하든지 은폐하고, 그렇죠, 제약사의 그 나팔수 노릇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 예. 그래서 이제 그 뉴스하고 좀 연관되어서 그 12월 5일이죠. 좀 됐는데 그 백신 접종 권고위원회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으로 이제 이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산모가 간염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또는 산모의 상태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B형 간염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에만 접종을 권유한다. 그것도 권유입니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접종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CDC 그 예방 접종 스케줄에서 아마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조만간 이제 없어질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거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셜 미디어에 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백신위원회에서 권고위원회에서 B형 간염 백신 권고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잘한 결정이고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가난한 아기들은 성접촉 또 오염된 주사 바늘을 통해서 주로 전파되는 그런 B형 간염에 걸릴 위험성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 불필요한 예방 접종을 계속 아이들한테 했고 또 건강한 아이들에게 72번씩이나 이렇게 주사를 예방 접종을 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예방 접종 정책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다른 세계 다른 국가 백신 접종 그 일정에도 좀 미국처럼 빨리 그런 여러 가지를 다시 다 리뷰하고 검토해갖고 백신 접종 정책을 획기적으로 이제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할 때 반드시 과학적인 그 표준 기준 또 상식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정말 지금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트럼프 그러면은 뭐 인종주의자 무슨 히틀러에 비유되는 뭐 말도 안 되는 깡패 그런 식으로만 알고 계신데 예,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보건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거의 없죠. 그죠? 예. 함부로 그렇게 욕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어쨌든 이런 좋은 그 영향이 한국의 보건 정책 예방 접종 정책에도 큰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서는요. 그 50세 이상 영국 성인 1,330만 명을 대상으로 30년 동안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백신 접종과 치매, 알츠하이머 발생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신은 이제 모든 백신이에요.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 이런 종류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신 접종군에서 치매 위험성이 38% 높았다. 그 다음에 백신 접종군에서 알츠하이머 위험성이 50% 높았다. 와. 그리고 접종 횟수가 많을수록 이런 질병 위험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접종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질병 위험성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접종 후 12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서 질병 위험성이 28% 높았다. 와,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이렇게 위험성이 계속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백신 중에서 독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이 그 질병 위험성 증가와 가장 연관이 깊었다. 제가 이거는 좀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독감 백신 같은 거의 해마다 맞고 또 폐렴구균 백신도 그 노인층에서는 뭐 여기 50세 이상 지금 연구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치매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또 이 연령층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옛날에는 치매 그러면 뭐 70세, 80세 이상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벌써 50, 60세에도 60대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연구 논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렴구균 예방 접종에 열을 올리는 나라가 있죠.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이런 연구 논문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 AI, 챗GPT에다가 이런 연구 논문 이렇게 이거 좀 제대로 설명해달라 그러면 또 거기서는 뭐 이거는 뭐 여러 연구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또 꼭 맞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챗GPT AI가 계속 발전해서 잘 쓰면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반해갖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훌륭한 연구 논문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그 독점하는 곳이 다 결국은 주류 의학계, 주류 의학계, 보건당국.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AI 시대에는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뭐 한두 개 찾아보고 이게 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또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뉴스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최근에 그 조사를 했더니 현 정치인 중에서 선호도 1등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3등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선호도하고 비선호도 비율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실제로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주류 언론에서 계속 이 RFK 주니어 얘기만 나오면은 그쵸, 음모론자, 백신 음모론자 그 딱지가 아주 무슨 그 이름 뒤에 그 디글이 그 학위 같이 붙어 다니는데, 예, 미국 국민 대다수는 예, 이런 미치광이 독재자 트럼프 또 백신 음모론자를 싫어한다고 예, 주류에서 떠들지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가짜 뉴스 예, 여러분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되고 다각도로 좀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뉴스는요. 자, 요거는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또 다이어트 올해 목표 또 생각하신 분들한테 한번 좀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하 지방하고 내장 지방 이렇게 두 가지 지방이 있죠. 그러니까 피하 지방은 이제 그 피부 바로 밑에, 내장 지방은 이제 배 안쪽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내장 지방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장 지방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인바디 많이 하죠. 그 기계로 하는 거.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허리 둘레를 키로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둘레는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줄자 같은 거로 재면 되고. 예를 들어서 키가 70인치이고 허리 둘레가 34인치다. 그럼 34 나누기 70 하면은 0.485 이 정도 나오죠. 만약에 한국에서 쓰는 단위로 계산했을 때 키가 170cm이고 허리 둘레가 85cm. 그러면은 85 나누기 170 해가지고 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한 그 결과가 거기 이제 표에 이렇게 보시면 쭉 있죠. 그러니까 OK가 이제 그 초록색 부분이 정상인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너무 체중이 안 나가는,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좀 조심해야 되고, 빨간색 부분은 이제 정말 당장 뭔가를 실천해야 되는. 그래서 계산 결과 0.4에서 0.5 정도, 그 정도 오케이, 그 정도면 이제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한번 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계산해서 그 베들레헴 많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뭐 다이어트 또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방이 적당하게 낀 고기 많이 드시고 근력 운동하시고 그렇죠? 당연히 탄수화물 특히 고탄수화물 많이 줄이시고 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또 한 가지 특별히 그 기억하셔야 될 게 뱃살만 빼는 운동 없습니다. 뭐 윗몸 일으키기 또 뭐 다리 들었다 내렸다 뭐 마운틴 클라이밍 뭐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 그 운동 종류도 많고 유튜브에 나오는데 결국은 전신의 운동을 하셔야지 뱃살이 빠진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적절한 다이어트 식이요법 운동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뉴스는요. 그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 중 하나가 이제 블룸버그 다 아시죠? 블룸버그 통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 최근에 그 기사가 실렸는데 쇼킹합니다. 뭐 저희들은 또 제 방송 드시면 다 아시겠지만 최근 스탠포드 의대 연구진이 이제 발표한 연구 그 논문 결과를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 이 면역계가 활성화되면서 대식세포라고 매크로페지라는 그 대식세포하고 인터페론 감마가 오버하는 거죠. 너무 과잉 기능을 하면서 정상적인 심장 조직을 공격해서 결국 심근염,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그 문제가 생긴다. 이거 사실 뭐 저도 방송에서 많이 다루었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굉장히 쇼킹하고 중요한 그 연구 결과를 주류 언론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주류 언론에서는 계속 코로나 백신 맞아야 돼, 좋아, 효과 있고 안전해. 그렇죠. 그런 내러티브를 계속 퍼뜨렸는데 이제는 이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런 연구 논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제 패친들 또 제 그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상식적인 내용이겠지만
이제 주류 언론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해서 결국 무지한 대중들이 이제 깨어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예, 한국 언론에서는 뭐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안 하는지 모르는지 둘 다 문제인 거죠, 둘 다. 하여튼 한국도 좀 빨리빨리 깨어나고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요. 그 FDA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문을 표기할 것이라는 그 기사를 CNN에서 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래서 이제 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백신이 심각한 심근염, 그다음에 심장염 부작용, 그다음에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그 경고문을 이제 붙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CNN 기사니까 뭐 그렇게 그런 내용을 하면서 그 뒤에는 또 이제 가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보건당국에 있는 사람들 다 음모론자들 또 그 음모론자들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또 다 이렇게 선출을 해갖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코로나 백신은 안전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다 이미 입증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아주 거의 뭐 일어나지 않는 아주 드문 희귀한 이런 심근염 부작용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경고 문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 오버하는 것도 너무 심하다. 그런 이제 쓰레기 기사까지 거기다 냈어요. 그렇지만 뭐 그죠. 아무리 주류 언론 의학계가 발버둥을 쳐도 그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일단 이 경고문을 표기할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행되기는 좀 어려운 거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건 또 후속 내용 나오면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뉴스는 뉴스위크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주류 언론인데 2021년 8월에는 이렇게 냈습니다. 아니 아직도 그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그럼 죽을 준비를 해라. 거기 It's time to make an end of life plan. 이게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2025년 6월 달에는 또 이렇게 기사를 냈죠. 미 식약청에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심장병 경고를 업데이트하다. 예. 하여튼 그 제가 코로나 또 팬데믹 막 그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그 이렇게 알려드릴 때 저보고 주류 언론만 보고 거기 꽂힌 분들이 저한테 막 욕하고 전문가도 아닌데 닥치고 있어라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예. 뭐 개가 짖는다고 제가 그 개랑 맞붙어 싸울 필요는 전혀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는 자, 요거는 AI한테 그 의무적 예방 접종을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그다음에 선택적 접종 국가, 그렇죠? 의사 선택권이 있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건강 관련된 내용을 한번 비교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A한테. 제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어떤 전문가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의무 접종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돼 있고 선택적 접종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국가들 사이에 그 건강 내용 비교를 해봤더니 AI가 답변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전염병 통제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선택적 접종 국가하고 의무적 예방 접종 국가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사망률 의무 국가는 약간 높고 선택 국가는 약간 낮다. 그다음에 만성질환 사회적 부담 의무 국가가 높고 선택 국가는 낮다. 대중 신뢰도 의무 국가는 높고 선택 국가는 낮다. 그다음에 의료비 효율 의무 국가가 높고 선택 국가는 낮고 그다음에 인권 영향 의무 국가는 제재가 심하고 선택 국가는 계속 유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약해드리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없는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동등하거나 더 나은 건강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만성질환 부담이 낮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가 훨씬 높다. 예. 그러니까 의무적 예방접종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더 사망률도 높고 더 만성질환에 많이 걸리고 의료비는 더 폭등하고 대중의 신뢰도는 낮고 그죠?
백신 교인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계시면 요 자료 꼭 보내주셔서 좀 빨리 깨어나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주제는요. 자, 요것도 제가 아까 그 콩 단백질 그죠? 그거 설명드리면서 고기 많이 드시라 그랬는데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그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시라고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몸에는 그 글루코니오제네시스 좀 어려운 말인데 포도당 신생 합성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속의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을 안 먹을 때 그러니까 곡물 위주의 탄수화물을 전혀 아니면 거의 먹지 않아도 몸에서 필요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생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먹은 지방의 단백질에서 필요한 그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는 약 250만 년 동안 사냥으로 잡은 그런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주 식량으로 삼았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없지만 그 지방이 분해돼서 나오는 키톤 바디라고도 하죠. 그거를 주 원료로 사용해 온 겁니다. 농사는 그렇죠. 10,000년 전부터 짓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포도당을 주로 주 원료로 사용한다. 이게 현대 영양학에서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거의 한 100년 전부터. 근데 그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죠? 포도당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나 단백질에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이 적당한 소고기 또 달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음식이라는 거. 콩 안 되고요. 닭가슴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뉴스는요. 자, 요거 뭐 제가 2021년 12월 28일에 거의 4년 전이죠. 올렸던 그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 벌써 한국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5,015명이라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중에 3.4% 그러니까 169명만 기저질환 없이 순수하게 코로나로 사망한 겁니다. 이때 당시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전체 사망자 중에 4%만 기저질환 없이 순수한 코로나로 사망한 그러니까 코로나가 죽을 병, 역병 절대 아니고요. 다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사망할 때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코로나 양성 나오면 이거 코로나로 사망한 거야. 다 그렇게 완전 통계 조작, 사기, 그죠? 하여튼 그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뭐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 같이 알아봤는데 어쨌든 뭐 부족한 방송이었지만 1년 동안 청취해 주신 모든 그 유튜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건강 관련된 소식 또 정말 코로나 소식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보든 지겨워하시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 기부천사 모금 활동 1월 첫째 주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뭐 소액이라도 기부해 주시면 또 제가 거기 보태서 좋은 곳에 쓰도록 하고 또 기부하신 분들한테 저한테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제가 그 휴식 대사율 높이기 관련된 그 동영상 강의 1시간 반 정도 되는 강의 링크 그다음에 강의 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우리 청취자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